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맛집 시민 그림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우리 활동가 선생님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빈자리가 크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촬영하시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 촬영해 주시고 막 이러는 또 활동가님들이 계신데 그분 또한 한 분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우리 혜진 쌤께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선생님, 저 어떻게 좀 정원을 가꾸는 사람 봤나요? 네, 오늘 너무 확 티가 너무 나는데요. 이거 저희 정말 제 집에서 흙을 파던 삽과 네. 갖고 왔는데요. 제가 아니 진짜 컨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흙이 막 묻어 있어요. 정말 네. 제가 막 사던 삽이에요, 책이.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정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요, 리디아의 정원인데 네. 근데 리디아라고 하면 이 리디아 정원에는 리디아 친구가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디아는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불려드리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디아 그레이스가 주인공인 리디아의 정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왔거든요. 댓글이 하나 벌써 와 있다고. 네, 채팅창에 나윤맘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저희 안녕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주셔서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리디아의 정원, 데이비드 스몰 그림, 사라 스튜어트 글, 이복희 옮김, 시공 주니어에서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림과 글 쓰신 분은 부부세요. 네,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이 좀 그때 약간 대공황 상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태였을 때 이 두 분께서 좀 희망을 주고자 하셔서 이 책을 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왜요? 이 책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선생님? 출판했을 때 199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IMF 그쵸.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에 또 이 책이 또 위로가 됐고요. 또 또 우연이었을까요? 왜요 또? 지금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듯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오늘을 이 책을 뽑은 것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책이 오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펼쳐볼까요, 그러면? 자, 면지부터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 되면 이제 각각 이제 집에 있는 정원들, 동네 정원들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면지를 펼치자마자 이렇게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가 바로 리디아 그레이스라는 친구고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론가 떠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황 상태로 인해서 아빠가 실직이 되고 엄마도 일이 없어서 이제 외삼촌 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편지로 시작해요. 짐 외삼촌께. 이 친구가 가게 될 그 삼촌 성함이 짐이고요. 거기는 이제 베이커리 하시는 삼촌 댁으로 이 친구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싫고 무섭고 떨리는데 이 친구는 희망의 한마디를 편지에 남깁니다. 저는 작아도 힘은 세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거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숙제부터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벌써부터 이 친구가 희망을 갖고 떠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쓰럽다라기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도착한 이 리디아는 여기 도착했는데 깜깜한 여간에서 이 리디아에게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밝혀지죠. 아, 이 친구가 정말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삼촌을 만났는데요. 이 편지에는 이때는 이제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이 장면에서 화분들이 보이시나요? 네, 그레이스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안 보이는데. 네. 이 동네에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보이죠. 저는 어디 화분이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베이커리에만 이렇게 또 빛이 비춰졌더라고요. 아까 깜깜한 여관에서 리디아에게만 빛이 비쳤던 것처럼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 빵집만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아, 이번에 리디아가 가게 될 이 빵집, 외삼촌의 빵집이 또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근데 삼촌은 되게 무뚝뚝하세요. 그쵸. 웃지도 않고. 그런데 삼촌이 리디아가 이제 삼촌 가게에서 빵을 배우면서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리디아가 이거를 비밀의 장소라고 해요. 비밀의 장소라면 좀 뭔가 아늑하고 좀 걔가 코지한 약간 편안한 장소일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이렇게 옥상에 있는 색이 가득하고 지저분한 곳을 리디아는 비밀의 장소라고 해요. 이 리디아는 이 비밀의 장소에 화분을 잔뜩 심어서 뭔가가 프로젝트를 꾸미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자, 삼촌을 어떻게 변할지 막 기대가 네. 되는데. 삼촌을 초대시키고자 하죠. 그런데 무뚝뚝해진 삼촌이 살짝 미소가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글쎄요, 돈을 많이 벌을 땐가요? 빙고. 선생님은 삼촌은 빵집을 하시잖아요. 돈이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돈이 벌리면 당연히 기분 좋으시는데 자, 여기 리디아가 처음에 왔을 때 어디 있죠? 그 리디아가 처음에 왔을 때 아이고. 자, 여기는 아무런 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리디아가 오고 나서 이 꽃밭에 이 빵집 앞에 벌써 꽃이 화단이 피고 생기네요. 그리고 그쵸. 사람들이 이 꽃을 보기 위해서 빵집에 들리고 빵을 사게 되니까 삼촌 얼굴에 미소가 네, 자본주의 미소인지 꽃의 미소인지 모르겠지만 네, 미소가 이렇게 활짝 미소가 피는군요. 활짝 지고요. 아까 리디아가 이렇게 준비되었던 비밀 장소에 삼촌을 초대해서 짜잔 이렇게 네. 선생님 아까 그 상막했던 옥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너무 정과 비교가 후. 되게 네, 비포 정- 애프터를 네, 한번 어디 있죠, 보여주세요. 자, 어딜까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비밀의 장소로. 비밀의 장소로 음. 어디였죠, 선생님? 여기 있죠? 여기. 네. 어. 자, 여기 처음에 여기였던 이런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어. 같은 장소라고 느껴지지 않죠. 네. 그림책에서 보시지 마시고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내 옥상이 이렇게 어두웠다가 꽃이 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시면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밀의 장소에 삼촌이 왔지만 여전히 무뚝뚝하시죠. 하지만 삼촌이 마음이 녹아졌는지 아니면 좀 달라졌는지 삼촌도 멋진 케이크로 리디아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편지가 들려져 있어요. 아. 네. 이제 아빠가 취직을 하셔서 리디아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린 편지를 리디아의 두 손에 꼭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은 꼭 안아주는 네, 리디아를 이제 보내죠.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리디아가 이제 할머니께 편지를 써요. 제가 다시 간다고. 그런데 여기 마지막 안에 이렇게 추신으로 돼 있어요. 할머니, 제 꽃들을 죄다 엄마 아줌마한테 드렸어요. 열심히 심었던 꽃을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남기고 가죠. 그리고 저는 할머니와 뜰에서 다시 일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예사들은 절대로 일수를 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과연 리디아가 봤던 그 비밀의 그 장소는 정말 비밀이었을까? 우리 주위에 늘 있었던 그 같은 그렇죠. 공간인데 어떻게 리디아는 그걸 비밀의 화원이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예쁘게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담하고 야생한 이런 것들을 아담하게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이 저에겐 되게 힐링이 되고 행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구석에 어떤 쓸모없는 장소를 예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가꿔내고 씨를 뿌려낸다면 그곳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도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디아가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를 놓지 않아요. 그쵸?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끊어내지 않고 있는 씨앗을 계속 뿌려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꽃이 활짝 펴서 그 꽃을 향기로 맡고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내 안에서 그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어려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오늘을 네,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집에 정원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는 사실은 정원이 따로 필요 없고 그냥 풀꽃과 그 다음에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온통 천지가 정원입니다. 네. 아,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또 이 정원 꽃밭 얘기하면 또 오소리네 집 꽃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오소리 아줌마가 바람에 날려서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학교 꽃밭을 보고는 막 갑자기 마음이 설레이면서 아, 우리 집도 꽃밭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남편한테 오소리 아저씨한테 꽃밭 만들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파보면 아, 그것도 꽃이에요. 패지 마세요.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저희 집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일상의 어떠한 이미 꽃밭을 갖고 있는 오소리네 집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오소리네 집 꽃밭처럼 이미 그냥 일상에 어느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뭔가 가꾸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맞아요. 귀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혜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의 그 씨앗을 뿌려서 그 희망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아마 리디아의 정원에 나왔던 그 꽃밭들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우리 옥상, 토닥 옥상도 그렇게 리디아의 정원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가드닝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 좋아요. 하고 싶어요. 네, 작년에 수선화를 게 뭐랄까 3그루 정도 주셔서 옥상에다가 키우다가 죽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요즘에 공들이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 화단에 바질 씨를 뿌렸거든요.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예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 생명을 싹 틔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이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요때 그 바질 새싹이 되게 귀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동글동글동글. 이거 잘 키워서 먹으면 맛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반려식물은 아니고요. 네, 일상 속에 함께 또 키워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또 준비를 하셨죠. 네. 그래서 식물은 키울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정원사 컨셉에서 지나서 이제 농부 컨셉으로 다시 그래서 이렇게 상추씨라는 책을 오늘은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모종들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상추. 뭐 심자 그러면 상추부터 만만하니까 심게 되는데요. 이 상추씨라는 책은 조애랑 그림책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분께서 퀼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느질로 한 장 한 장 그 장면들을 다 펴내셨습니다. 공이 많이 어느 그림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공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는 안 보여드리고 보이세요 여기? 저는 이게 약간 그 상추에 삼겹살 그리고 약간 회 한 조각 네. 네, 그렇게 보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추씨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아까 저희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같은 의미에서 씨라는 우리가 다 이 안에 씨를 사실 품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시면 또 서평이 있습니다. 네. 네, 상추씨 조애란 그림책. 너무 예쁘죠? 어떻게 씨앗을 다 이렇게 술을 놔서 네, 그쵸? 하셨죠. 네. 돌담 안에 이렇게 상추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질이 자라듯이 네, 상추도 자라겠죠. 세탁들이 이렇게 막 옹기종기 자라다가 물도 주고요.
그런데 상추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솎아낸다? 너무 많으면 솎아낸다고 네. 하시는데 여기도 이렇게 바글바글 나 좀 살려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해서 이렇게 솎아내서 이걸로 뭐 무쳐 먹기도 하고 뭐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덧 이제 상추도 꽃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상추꽃 되게 예쁘던데요. 노란색에. 네. 네. 그래서 잡초든 뭐든 먹는 식물이건 꽃은 다 너무 예쁘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꽃이 바로 다시 씨가 됩니다. 그리고는 뭐 나눠줄 분들에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너희도 주려고 이렇게 남겨두시기도 하시고. 네. 이거 보면서 씨앗을 남긴다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이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 아이들에게 잘 고이 전해줘야 되는 의무도 그렇죠.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씨앗을 잘 관리를 못하면 그냥 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싹이 못 나는 곰팡이 피기도 해요. 그렇죠. 이 씨앗을 우리가 잘 남겨서 그 다음 아이들이 새싹을 잘 튀어내고 꽃을 잘 피워내고 그 다음 그것이 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정원 얘기하고 씨앗 얘기하고 꽃 얘기했는데 여주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꽃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자세한 얘기 좀 선생님 해주세요. 네. 올해 그 여주 문화자원 그림책 체험 행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문화재단이랑 함께 3개 단체가 하고 있어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책배여강, 도리 생명길 이렇게 3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행사로 이제 그림책 꽃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을 찾아가서 꽃밭도 만들고 그 꽃밭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추억이 담기고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림책 꽃밭이라는 그림책도 만들어낼 거예요.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그림책에 대한 나의 사연들, 그 사연들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담아서 그림책으로 엮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다 보면이라는 원화 전시를 빈집 예술공간에서 하는데요. 그것 또한 여주문화자원 그림책 체험 행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주에서는 지금 그림책으로 되게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그림책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씨앗을 남기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이야기가 끊어져 버리면 그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들은 사람도 끊어져 버리면 그 이야기는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책으로 남겨진다고 하니까 씨를 뿌려내는 작업이죠.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나는 도서관입니다 라는 새 책이에요. 명혜권 글, 강혜진 그림으로 펼쳐지는 책이고요. 노란돼지라는 출판사에서 펴냈어요. 이 책은 도서관의 일상을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꽃과 씨앗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지역 안에 있는 도서관들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정말 이야기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과 책을 나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이게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이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책과 마을 이야기를 옹기종기 담고 있는 게시판.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작은 도서관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가고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를 또 퍼뜨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도서관 주간 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좀 아꼈어요. 아껴두고 오늘 씨앗 얘기를 하고 정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정원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어떠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와야지만 사람이 드나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꾼 우리들이나
그쵸? 그 다음에 정원을 가꾸는 우리 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이 뒤에 보면 오늘 농사에 관계되는 책들을 좀 펼쳐놨어요. 혹시 이 잡히나요, 이게?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이나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연대하고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명의 그 농부님을 저는 소환해드리고 싶어요. 여주에 네. 계시는. 예, 여주에서 작은 농부로 활동하고 계셔요. 딸기밭을 하고 계시는 이하정 님이 정말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농부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농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모도 한미모 하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강천에요. 조그만한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네, 그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땅의 힘과 그 다음에 그 농사일의 즐거움에 푹 빠져 계시는 안은영님을 소환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잠깐 일어나도 되나요? 이 알레나의 채소밭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밭에 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는 것을. 농부는 항상 밭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또 어떤 때는 아프셔서 못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처 그런 것들을 지나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누워 계시는 그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분한테도 응원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오늘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저희가 조금 정해져 있어서 이 책은 다음에 농부 시리즈 한번 해보죠. 네. 그때는 저도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컨셉을 저는 사서 컨셉으로 앞치마를 둘렀고요. 저는 정원과 농부 정원사의 앞치마처럼. 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일할 때 정원할 때 일을 할 때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그 복장 그 도구로 오는. 네, 저도 그래요. 책 정리할 때 이렇게 맞아요. 앞치마 두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꽃을 키우고 꽃을 다듬고도 뭐 이렇게 씨앗을 심고 하는 마음이나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도 이렇게 꾸물꾸물한데요. 한번 씨앗 한번 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종. 네. 상추 씨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상추 모종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푸릇푸릇한 것들이 좀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삶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오늘 가다가 상추 모종 하나 더 사야겠어요. 네, 오늘 여기서 그림책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